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치 고용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줄기세포에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최근 제 유튜브를 보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답변을 좀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뭔가 하는데 아시죠? 골다공증. 말 그대로 뼈에 다 많은 구멍이 뚫린 병. 그래서 뼈가 원래 단단해야 되는데,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가지고 뼈가 송송송송 구멍을 뚫는 걸 골다공증. 그리고 골감소증은 골다공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뼈가 약해지는 걸 골감소증 그래요. 이런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무서운 것은 침묵의 조용한 살인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무슨 우리가 뭐 심지어 이가 아파도 위험이 있어도 아픈데 이 골다공증이 아픈지를 몰라요. 다만 언제 아프느냐, 뭐 수술을 받을 때라든지 또는 이 뼈가 부러져서 걷지 못할 때 내가 골다공증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약해진 뼈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평소에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도 자기가 건강하니까 뼈가 약해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져서 골절되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요. 일단 입원 기간이 있고 또 하고 나서 합병증이 저릴 수도 있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오랫동안 누워 계시게 되면은 이 호흡근이 약해져서 폐렴 같은 경우로 사망하신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은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한 가지 예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엄마가 골다공증인데 내가 골다공증 걸릴까? 젊은 사람이겠죠? 모든 질환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물려받는 것만 많이 중요해져 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해서 바뀐다는 게 많이 연구하는 후천적 유전학을 많이 연구하는데요. 비록 엄마가 골다공증이 있다 하도 평소에 자기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이 뼈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버려주고 또 음식 같은 걸 섭취하시고 수시로 이렇게 자외선 같은 걸 햇빛 쪄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있게 하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미리미리 주사를 맞고, 이렇게 어머님이 골다공증이면은 평소에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만드는 세포가 약해져. 보통 20대 중반부터 약해진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가 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뼈를 만드는 세포는 약해시키고 뼈를 파괴시키면 활성화시켜서 골다공증 시켜 오기 때문에 이런 뼈가 빨리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골다공증 시켜 걸리는 사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빨리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만드는 세포보다는 파괴한 세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걸릴 수 있겠고, 또 뭐 있겠어요. 이런 세포들은 운동을 하면 많이 활성화되는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런 뼈를 만든 세포들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올 수가 있겠고, 운동을 너무 안 하시는 분, 너무나 이 태양을 싫어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골다공증 쉽게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좀 유행이잖아요. 다이어트. 살 뺀다고 음식 너무 안 먹잖아요. 너무 안 먹으니까 비타민 D가 잘 흡수 안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마른 음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또 편식하는 친구들도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나이 드신 분처럼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지는 않겠지만은 골감소증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평상시에 좀 건강한 이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태양도 쐬시고, 야외 생활도 많이 하시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골다공증이 완치가 가능합니까? 완치 불가능합니다. 치료제라는 것은 골다공증 심할 때 결국은 뭐 하겠어요? 뼈를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뼈 흡수를 줄이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뼈를 많이 만들게 하는 방법보다는 뼈를 빨리 파괴시키는 이런 파골세포에다가 달라붙어 가지고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들이 대부분 골다공증 치료제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0대 넘으신 분들은 남자나 여성은 할 게 없이 이제 한 번 정도는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과연 내가 뼈가 약한가 약하지 않은가. 보통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뼈를 100이라면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없을 때부터 약물을 드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90% 정도 된다, 80% 된다부터는 조금 경계량이잖아요. 그때는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것을 꾸준히 드시면서 주사 맞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건데, 문제는
뼈가 약한 치료가 필요하신 그 마이너스 25% 정도 되신 분들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는데 어떤 기전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골다공증 치료제 약은 많은데 대부분 같은 비슷한 기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예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대부분은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으면은 이런 약물들이 가서 이 파골세포에 작용을 해서 뼈가 파괴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 약이 그래요. 먹는 약도 그렇고 주사제도 그렇고. 골다공증 치료제가 제일 문제가 역류 식도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 이렇게 먹고 누워 있다 보면은 이게 식도를 자극해가지고 음식물이 역류되는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는 꼭 먹을 때 약을 먹고 30분 서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사제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전으로 파골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뼈를 없애는 세포 기능이 없다 보니까 뼈가 너무 강해져서 또 약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대나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연성이 있으면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근데 너무 강한 나무는 부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가 너무 강해지니까 쉽게 부러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드실 때는 수치를 보면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검사하면서 약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약을 듣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낫지는 않아요. 이게 뭐 예방은 하고 좀 호전은 될지 모르지만은 있던 골다공증이 아예 없어지는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게 연구되고 있느냐? 어떤 게 연구되고 있냐면은 지금 먹는 약은 주로 그거잖아요. 뼈를 흡수하는 세포,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건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를 이용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다고. 아직 동물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은 약한 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뭐가 들어갈지 모르죠. 뼈를 강화시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또 하나의 추측입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